얼마 전에는 이제 임진각 또 우리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주로 개성공단 앞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가서 있는 게 제 그 활동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거기 갔다가 여기 오는 길입니다. 가니까 아주 참 조용하고 좋아요. 가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보통 때는 아침에 굉장히 그 개성공단으로 건너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추록도 있고 뭐 군용 추록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북쪽으로 가는 차량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오늘 아침 일찍이 그 관광버스는 그래도 도라산 그 역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니까 그걸 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첫 차 떠나는 버스, 관광버스를 타고 한 3시간쯤 이렇게 거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한번 여기를 땅을 밟고 갔다 라고 하는 걸 남기기 위해서 가서 관찰을 잘 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 겁니다. 휴전협정은 백지화시키고 전시 상태로 들어간다. 이제는 뭐 즉각 핵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하는 선언들을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미국대로 계속해서 이제 북을 핵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소위 B2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비행기죠. 근데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비행기도 있다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 만든 게 다 완전한 것은 없죠.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다는 그 스텔스 B2 혹은 스텔스 F-22, 22 그런 거를 보내서 우리 군산에 있는 앞바다에 직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의 핵폭탄을 투하를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미주리에서 떠나서 이제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직도에 와서 폭탄을 투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생명수를 주는 게 제일 좋죠. 저는 굉장히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저한테 이익을 주는 게 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익 중심으로 조직을 하라고 가르친 게 이제 알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알렌스키의 조직 방법론을 잘 습득하셔서 하신 분이 박형규 목사입니다. 권호경, 박형규, 뭐 김동완. 대개 이렇게 알렌스키를 따라가면 제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렌스키가 그렇게 썼어요. 감옥에 안 가면 민중이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꼭 감옥에 갔다 와라. 근데 그 조건을 이 세 분이 다 위반하셨어요. 제가 알렌스키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감옥에 안 갔다 오면 민중이 믿지라니까 조직이 되지도 않고 운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이 박형규 목사도 위반했고 권호경 목사님도 위반했고 김동완 뭐 등등 쭉 다 위반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감옥에는 가되 30일 이내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들은 한 번 들어가면 그냥 무료로 식사 먹지, 무료로 치료도 해주지, 비 안 맞게 지붕도 씌워주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너무 장기전을 하시면서 국민의 세금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이런 그 방법을 사용해서 알렌스키하고는 좀 달라진 거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이제 그거는 오늘의 결론이 역시 다시 좀 알렌스키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병기 목사님이 고민이 많으세요. 이게 KSCF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뭐 요즘에 대학교 가면은 K 운동 하자 그러면 사람 안 모여듭니다. 대학교를 다니시는 게 제가 참 신기해요. 거기 가서 도대체 누구하고 앉아 있는지 제가 의심을 합니다. 아마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연세대학 교목을 2002년까지 해서 뭐 그 교목이 캠퍼스 활동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안 옵니다. 요즘에는요. 그런 거 안 하고 무슨 컴퓨터 게임, 컴퓨터 관계한 동아리 활동이나 무슨 그런 거 뭐 토플 토익 공부한다든가 뭐 이런 동아리밖에 없죠. 연세대학교에 가보면 제가 연대 교수니까 연대 말씀을 드리는 거 이제 용서하십시오. 근데
가보면 그런 그 시대의 소명을 외치는 대자보는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 교목할 때는요 캠퍼스가 그걸로 도배를 해놨었어요. 근데 도배를 했는데 요즘에 그런 게 한 장도 없습니다. 참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만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장경기 목사님이 이 뭐 대학 K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건 이건 참 비참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걸 하시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생기는 것도 없고 말이죠. 뭐 잘한다는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잡아가지도 않아요. 요즘은 정부가 현명해서 잡아가면 신문에 나니까 안 잡아가고 이를 죽여버리는 이런 훌륭한 전술을 써가지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근데 뭘 하신다고 계속해서 참 불쌍하게 그지없는 우리 장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반전반핵 평화운동 연합을 하고 그것이 이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로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평통사라고 보통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평통사 그러면은 남쪽의 신문에는 별로 안 나고 북한의 평양 신문에는 자주 나는 이런 좀 불온한 단체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 무슨 지도위원인가 그런 걸 하는데 제가 지도를 해도 말도 하나도 안 듣고 그러니까 이건 참 제가 왜 지도위원을 하는지 모르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 지나간 100년 역사를 보면은 또 한 개도 안 변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게 전도서에 보면 새로운 게 어디 있느냐, 다 옛날 거 그대로 하는 거다. 그게 전도서의 내용 아닙니까? 지금 오늘의 현실의 구조는 1905년에 탑스가츠라 미략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탑스가츠라 1905년의 구조는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이 비밀 협약 약속을 해가지고 일본이 한반도를 먹고 수탈하고 죽이고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심세진 열사가 양키고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는 사실은 1905년부터 양키고음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르고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뭐 이것저것 갖다 주고 뭐 기장 같으면 카나다 유학도 시켜주고 어쩌고 이래서 그 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전부 우리를 친미주의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미국과 일본의 그 비밀 약속에 의해서 1905년에 한반도가 지배를 당하는 결정적인 그런 동맹적 지배를 당하는데 지금도 똑같잖아요. 아베 수상이라는 사람이 무기도 더 만들고 핵폭탄도 더 만들기 위해서 평화 구조라고 하는 헌법을 개정하겠다. 그런데 뭐 상하원 벌써 과반수 넘어가고 있고 이제 국민 투표만 통과하면 되는 수준까지 밀고 나가고 있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베를 누가 미냐 하면은 미국이 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본의 핵무장이 초읽기로 들어가 있고 일본의 핵무장은 이미 되어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폭탄 5개에 대해서 전 세계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나 악마다, 나쁜 나라다, 부도덕하다, 신뢰할 수 없다, 고립시켜야 된다, 목졸라 죽여야 된다, 금융 제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온갖 압박을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핵전쟁을 도발시킬 수 있는 능력은 북한보다는요 일본이 수천 배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도요 우리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잘. 그것이 이제 참 엄청난 정신병적인 병을 우리 민족이 앓고 있고 우리 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카메라가 계속 찍는 겁니까?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군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래 하여튼 뭐 인생은 다 많이 살았으니까 각오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말이죠. 인식을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지금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한 정신병에 지금 전 세계가 걸려 있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싹 없애버리면은 우선 마음이 편할 겁니다. 또 미국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유엔도 핵무기 없애라고 그러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인도를 해가지고 북을 채찍질하는데 저는 뭐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그 반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2분의 1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기분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계속 채찍질만 할 줄 알지 당근도 주고 채찍질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온기문이 될 텐데 한쪽만 하니까 이게 반입니다. 2분의 1 기분. 그래서 약간 좀 미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점 만점에 50점이면 낙제 점수예요. 그러니까 반기문은 지금 현재 반기문은 낙제를 하고 있는 거고 유엔이 하고 있는 제재 뭐 2098 뭐 제가 1874, 1718 뭐 이런 제재들은 전부 낙제 점수로 북을 대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금융 제재로 하겠다 그래서 뭐 누구누구 스위스 계좌를 동결시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여하튼 뭐 나쁜 일을 고쳐야죠. 나쁜 일을 하는 거는 하느님의 눈에서 보면 남한 사람도 나쁜 일을 하고 북한 사람도 나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도 잘못하는 건 고쳐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체중을 좀 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체중인 사람들이 있는 거 텔레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체중이 높으면은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반신불수, 암 이런 게 다 과체중에서 나오는데 이 과체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남하고 잘 나누어 먹지 않았다는 물리적 증거 아닙니까? 예? 이은삼처럼 날씬하면 뭐 착복죄로 걸기는 좀 어렵죠.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저도 뭐 한 20번 가보았습니다만은 또 이 사업도 하느라고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천사는 하나도 아닙니다. 또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북주의자가 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예수님에게만 종이 되면 되는 거지 그 이외에 종될 대상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독교인으로 지금까지 잘못 산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북한이라는 국가가 처음 형성되기 시작한 1945년 48년에 국가가 형성이 되고 남한도 국가로 이제 됐지만 그때 그 북한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구조를 만든 사람들이 대개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 핵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과감히 이렇게 촬영하는데 말씀드리는데 북한의 혁명은 기독교 혁명의 한 가지의 종류입니다. 이런 얘기한 사람은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참 박수를 치셔야 되는데 뭐 박수 칠 생각을 안 하던데. 이게 기독교 혁명 중에 하나예요. 강양옥 목사님이 그걸 누가 목사로 만들었어요?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미국 프린스턴의 동네에 있는 목사가 와가지고 선교사로 와서 평양신학교에서 막 교육시켜가지고 목사 한 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미제국주의자가 교육시켜가지고 강양옥 목사를 만들어 놨더니 토지개혁을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볼 때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가 하나도 없고 소장료 받아 먹으면서 굶어 있으니까 잘못됐다 이거죠.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토지를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토지 많이 가진 사람들은 줘야 된다. 그걸 한 거예요, 강양옥이.
그러니까 토지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적인 거죠. 희년의 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희년에 있어서 그걸 했는데 이제 거기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었죠. 지주들에 되게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죠. 그분들이 야, 강영욱 목사가 뭐 토지를 뺏어가, 그래서 죽이려고 수류탄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침실에다가 주무시는데 수류탄을 2번 투척했습니다. 이 1946년 1월 달하고 46년 3월 달에 투척했는데 그 방에 마침 토지개혁을 의논하러 목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맏아들을 자기 침실에 재우고 손님을 자기 방에 재우고 자기는 이제 다른 방에 가서 주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목사님이 순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교죠. 뭐 자본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이 폭탄을 던져서 결국은 목사님을 죽였으니까 그것도 순교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는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을 죽인 순교만 순교라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겁니다. 50%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뭘 했냐면 반대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죽여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 강 목사가 죽지 않고 맏아들하고 목사가 죽으니까 3월 달에 다시 수류탄을 침실에 넣었어요. 그래서 또 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래 사시려면, 이분은 강영욱 목사님 굉장히 오래 사셨습니다. 북한에 이제 교회를 쭉 인도하시고 지금의 이제 신앙적인 그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그게 가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짜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가짜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를 자기가 안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죄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모욕죄를 하는 신부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신 건 제가 이름은 공개 안 합니다. 이게 찍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골지도 모르고 제가 뭐 이 나이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초기에 기독교가 둘로 쪼개지는데 돈 많은 사람을 지지하는 교회와 돈이 없고 수탈당하는 사람 편에 서는 기독교가 쪼개지면서 돈 많은 사람 편에 선 기독교만 우리는 진짜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소위 대부분의 미국식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식 기독교가 크게 잘못되어 있죠. 근데 그 미국식 기독교와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친미주의자가 되지, 미국을 자꾸 비판하면 이제 종북주의자라고 이래가지고 또 파멸을 시키는, 목졸라 죽이는 작업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구조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오늘의 구조입니다. 소위 1944년에 브레턴 우드라고 하는 마을에서 뉴햄샤, 미국의 뉴햄샤입니다. 큰 나무가 있는 아주 숲속에서 여러 나라 정상급들이 모여서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히틀러도 망할 거고 일본의 천황도 망할 테니까 그 다음에 세계 질서를 새로 구상하자 그래서 짠 것이 브레턴 우드 조직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소위 세계은행, IMF 제도, IBRD 제도 이런 겁니다. 그럼 IMF가 생기고 세계은행에서 가난한 사람 없애자 이런 아름다운 목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6, 70년이 지났는데 전 세계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냐 이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2배로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턴 우드 조직은 사기꾼들의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즘도 전 세계에 하루에 $1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계로 조사해 보면 꼭 2배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1 못 버는 사람이. 그런데도 세계은행 총재 이번에 뭐 한국 사람, 한국계 미국인이 김용일이라는 사람 됐지만은 그 세계은행이 항상 주장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 없애기 위해서 세계은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꼭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주도해 나가는 거는 대개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 대개 기독교, 뭐 말틴 루터도 나오고 뭐 소틴 유터, 뭐 양틴 유터 이런 사람 막 나타난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이 경제 구조가 결국은
북한을 목졸라 죽이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오는 겁니다. 금융으로 목졸라 죽이겠다. 그러니까 목을 잘 보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양호 목사처럼 오래 사시려면요, 한 군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 방에서 7개 이상의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무셔야 돼요. 제가 북한에 좀 이렇게 교회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만나니까 뭐 좀 친구 비슷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미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네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늘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미국의 최고급 인공위성이 계속 찍어대고 막 하고, 일본의 인공위성이 계속 찍어대는데 북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미국 사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김일성 죽었을 때 몰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정일이 죽기만 하면은 북한은 망한다. 김일성 죽으면 망한다. 그랬는데 망하지도 않죠. 김정일 죽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사망하면 망한다. 급변사태면 그냥 매일같이 급변사태 그렇게 했는데, 김정일 사망을 몰랐죠. 우리가 며칠 지난 다음에 거기서 발표를 하니까 하고 BBC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BBC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12시에 뭐 중대 발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시에 딱 긴장하고, 이것은 정말 중대 발표다. 이북에서 중대 발표라는 말 안 쓰거든요. 그리고 예고도 안 해요. 근데 벌써 중대 발표한다고 며칠 전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건 진짜 중대다. 그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마침 그때 이제 중대 발표가 우리나라에서도 동영상으로 방영된다 생각해서 이제 제 그 뭐라 그러나 DMB인가 그걸 켜놓고 있었어요. 제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이제 텔레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제 옆에 김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기장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감옥에 많이 가가지고 우리 민족의 세금을 많이 수탈하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제 옆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BBC가 연락을 했는데 내가 이제 전화를 딴 걸 쓰고 있으니까 전화가 안 된다고, 그걸 끄고 BBC 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김거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틀 전에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는데 이틀 동안 미국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남한의 국정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일본도 모르고. 그게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최근에도 무슨 굉장히 뭐가 어쩌고 막 나오잖아요. 무스탄에서 뭘 쏘는데 무스탄 미사일을 머리를 세웠다 내렸다 한다고 발사 준비 발사 취소 막 이런다 그러더니, 그 다음 보도가 뭐예요? 그거 하던 게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지금 못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데 북한의 기독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 그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신앙의 오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네가 어떻게 해? 여기 있는 카메라맨이 이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재림주가 와서 심판 딱 해가지고 너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가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필요한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제1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당회장 좀 만나자 그랬더니 당회장이 좀 죄송한데 지금 오실 때가 아닙니다. 이 제1교회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와서 담당하면 난 직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오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오셔야 된다고. 그게 이제 우리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만큼 오반하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의 신앙을 가진 미국, 유럽, 그 사람들이 경제 제재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경제 질서라고 해가지고 만든 그 자유시장 경제라고도 하고 무슨 니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도 표현하는 그 멋있는 단어들이 다 사기꾼의 작전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무슨 영어로 막 하니까 이게 더 멋있게 들리고, 영어를 익숙지 않은 우리는 괜히 우리는 모르는 것 같고, 근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기꾼이라면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 목사님도 금방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이 사기 조직에 걸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 큰 문제인데, 미국 경제 막 나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실업이 8%, 뭐 미국에 가면 정말 비참해요. 뭐 노숙자들이 뉴욕의 기차역에 가면 노숙자가 몇 명이 사냐면 대체로 한 500명이 삽니다. 우리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가 500명 볼 수 있어요? 절대로 볼 수 없죠. 그게 미국의 구조입니다. 일본의 신주쿠라고 하는 그 명동거리 같은 데 가면 300명이 노숙자가 거기서 삽니다. 즐겁게 살아요. 우산이 하나 필요하죠. 일본은 비가 많이 오니까 노숙을 하다가 우산 피고 거기 들어가서 뭐 좀 비도 피하고 뭐 용변도 그 우산 안에서 다 처리하는 이런 수세식 화장실을 자동으로 사용하고, 아름다운 일본인데, 그렇게 경제가 나빠졌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금 넘어서는지 아세요? 미국과 일본이 지금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그건 뭐죠?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소위 기축통화. 미국이 돈을 막 찍어내면 그냥 금방 2배로 부자 되는 거예요. 종이만 있으면 돼. 인쇄기하고 그냥 달러 찍어내가지고 딱 2배 부자가 되는데, 지금은 일본도 그걸 하겠다고 그랬더니 유럽 국가에서 그걸 허락을 했어요. 며칠 전에 허락을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북한 핵폭탄 5개는 이건 땅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가 막 내려가고 있는데 2배로 돈을 만드는데, 그걸 EU가 허락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 장면을 기자가 촬영을 했어요. 이런 걸로 딱 했는데, EU 정상인데 일본 대표가 거기 있다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일본은 즉각 부자가 되는 거죠. 그걸 돈 찍어내는 거 허락하면, 오케이 하면. 그래서 막 얼굴을 가리고 꼬부러 모태에 들어간 어린아이처럼 다리를 막 꼬부리고 앉아서 막 웃는 장면을 찍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시대의 새로운 혁명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동차도 수출하고 뭐하고 뭐 했어서 뭘 하잖아요. 뭐 현대자동차에서 몇 달러 벌고 그 다음에 삼성 이건희가 뭐 수출해서 벌어들이고 하는데, 그 해서 이제 생활이 좋아진다고 계속 믿었는데, 요즘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매일매일 경제가 좋아지는 사람은 안 보이고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만 많이 보여요. 제가 오랫동안 한 달에 100만 원 이하 월급 받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요즘에 제 주위를 이렇게 보면은 100만 원 못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세금 내는 거를 조사를 쭉 해봤더니 거의 우리나라 평균 50%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결과로 세금 관리가 처리되어 있다, 이거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면은 제 주변에 NGO, 저도 NGO 하나를 목을 매달고 이제 열린평화 포럼을 하는데, 거기 간사님 월급이 3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연세대학 박사과정 학생이 그걸 하고 있어요. 연세대학 박사 나이도 50살인데 5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제가 우리 장병기 K총무한테 월급 얼마냐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심장이 뛰어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수두룩합니다. 경제가 나빠지. 근데 그러면 돈이 어디로 나가냐 봤더니 미국이 무기장사라는 거예요. 무기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가 필요하다. 이거는 아파치족에 대해서 모욕입니다. 그 헬기의 이름을 아파치라고 불린 거는, 아파치가 얼마나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인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에 못지않는 고급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아파치라든가 샤이엔. 근데 이거를 이제 아파치 헬기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썼다 그러면 아파치 조상들이 까무러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아파치 헬기 사 들어오는데 1조 2조 막 이렇게 줘야 돼요. 그 다음에 F-35라는 전투기 사 들이는데 그것도 8.5조
그 다음에 딴 거 부속해서 10조, 12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무슨 미사일로 이북에 쏜 거를 떨어뜨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체제는 15km 상공 이하에 있는 것만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땅 쏠 때 16km로 높여서 쏘면 그건 못 맞춥니다. 그 북한이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15km 이에 낮게 날아오는 미사일만 맞추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한 세대 높은 거, 미국과 일본은 한 세대 높아서 아주 높은 300km 이런 데 오는 것도 맞추는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탄은 이렇게 낮게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층권 높이 올라가야 그냥 빨리 가니까 공기 저항 없이. 그래서 공기 없는 그 300km로 올려서 이제 달리는 게 인공위성이라든가 대륙간 탄도탄이죠. 그걸 떨어뜨리는 거는 신무기죠. 미국, 일본이 가지고 있죠. 우리 보러 그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사는데 한 발에 1,500억이래요. 1,500억. 그래서 이북의 미사일이 한 1,000대 되니까 1,000개라고 그러면은 곱하기 1,000 하면 1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5조 원어치만 사면 이제 우리가 좀 안심이 되는데 우리나라 국방비가 한 3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아파치도 사야지 뭐 이것저것 사면 국방비를 다 무기값으로 지불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한민국 1등병들은 뭐 먹고 사냐 이거예요. 네? 대한민국 소위 중위 대위는 월급 안 받고 무료 봉사해야 되게 지금 생긴 거예요. 그만큼 무기 장사가 기술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사기꾼들의 장사예요. 왜 사기라고 제가 과감히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를 제가 사기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 출마했던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맥케인. 그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을 할 수 없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왜? 월남전 때 이 사람이 조종사인데 월맹 폭격하러 갔다가 비행기에 저걸 맞아가지고 추락해서 월맹에서 포로 생활을 한 6년을 했어요. 그러면 월맹에서 포로 생활 6년 하고 귀환됐다 그러면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영웅이에요. 더군다나 파일로트가. 근데 그 사람이 하여튼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민 거예요. 뭐 경쟁자가 없는 거죠. 떨어졌지만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 북한은 그냥 싹 폭격해 버려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F-35 같은 거는 고철이라고 얘기했어요. 고철.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는 전쟁 못 한다는 거죠. 그런 고철 덩어리를 지금 우리가 사오려고 10조를 들여서 사오려고 지금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박근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아마 오늘 미국에 가는 모양인데 딱 그거부터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무기는 얼마치 살 거냐 이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미 핵협정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제 답을 어떻게 가져올지 모르지만은 뭐 작전권 회수하는 문제 이거 다 그래서 뭐 연기 뭐 이렇게 그 한미 핵협정도 2년간 그냥 연기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박근혜 현재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이 얼마만큼 그걸 저항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요전에 무슨 이명박 저항할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또 노무현 얼만큼 저항할 능력이 있어요. 노무현 그래도 입으로는 많이 저항했어요. 입으로는. 근데 사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저항하면서 9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잖아요. 이게 왜 돌아가시냐 이거예요. 저는 저는 그 죽음에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절대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몸이 증거입니다. 카메라맨 돌아가시면요 절대 화장하지 마세요. 부활하려면은 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몸에 모든 증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화장하면 증거가 거의 다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화장하지 마시오. 더군다나 이런 걸 찍으면은 아주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검찰이 내놓으라 그러고 말이에요. 국정원이 오고 뭐 국정원 정도가 오면 괜찮은데 미국의 CIA가 오고 이스라엘의 정보부가 와서 이거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강연이 좀 이상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원고는 다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를 많이 팔아야지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미국 무기를 팔려면은 무기를 좀 전시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익지비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시를 해야 보고서 살 거 아니에요.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전시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라크 전쟁 같은 걸 딱 하는 겁니다. 그 이라크 공습을 착 하면 뭐 미사일 떨어뜨리고 뭐가 B-52가 가서 폭격하고 이게 그냥 전 세계 막 생방송으로 나오잖아요. 저도 그때 그냥 뭐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하고 계속 그걸 봤습니다. 전 세계가 아 저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그때 고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를 이라크 전쟁하고 나서 벌써 10년 동안 한 일이 없으니까 한번 전시회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데가 한반도예요. 여기서 한번 하면 이라크 전쟁보다 훨씬 고급 성능의 무기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또 핵폭탄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는 핵폭탄 떨어뜨려야 뭐 미국 사람 죽을 확률은 적은 거죠. 여기는 그냥 조선 사람, 한국 사람만 죽으니까 이건 뭐 소위 군사적으로 소모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소모품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죽으면 안 되죠. 일본은 살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무기 쇼를 하려면 전쟁. 그러니까 지나간 2달 동안 3월, 4월 달에 정말 전쟁이 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분위기가 아니라 뭐 이북이 뭐 극악한 단어를 한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더 깊은 구조는 뭐냐면 이게 장사꾼들이 만들어 놓은 심리적인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기독교 신앙까지 딱 붙여서 이북에 있는 거는 마귀들이다. 마귀는 어떻게 죽여야 되냐 이거. 제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20몇 년 동안 설교를 하면은요. 듣는 사람이 손 들고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 목사님 말씀은 맞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죠. 근데 김일성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는 마귀입니다. 성경에 마귀를 사랑하는 구절 대보쇼. 요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입니다. 그 성경에 뭐 언제 마귀를 사랑해라 이런 말은 없으니까 제가 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하는 그 방법, 방어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야바위라는 것에 야바위 그 마술 있죠. 마술하는 거 보면은 속아 넘어가잖아요. 뭐 여자를 배를 칼로 갈랐는데 금방 그 여자가 도로 통째로 나오잖아요. 뭐 그러고 근데 그 야바위예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너무 기술 좋게 속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북한 동포도 사랑해야 되고 북한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아유, 목사님 말씀 맞지만 이북에 있는 건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사랑해도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당할 수가 없죠. 이런 마술이에요. 제가 이 제일교회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죠. 예장 통합교회 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사고가 나 있어요. 이제 강연회 한다 그래서 주문 받고 뭐 영락교회, 제가 영락교회 유아세례 뭐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 창립한 27명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맡고 그러면 87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노태우 선언 때까지. 그때 제가 설교를 하고 그만 딱 지켜가지고 영락교회 설교를 했어요. 5번. 제가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설교 딱 듣고 그다음에는 뭐 청년회에서 강사로 초청하잖아요. 그럼 야 신기하다. 청년회에서 나를 어떻게 강사로 초청하냐 말이에요. 영락교회 초청해서. 그러고 있으면 토요일 날 밤에 청년회 회장이 전화를 따르릉 하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대화 시작할 때 제가 탁 얘기합니다. 강연 취소됐죠? 그렇게 제가 답이 그거예요. 강연 취소됐죠? 그럼 교수님 어떻게 정보가 그렇게 빠르세요? 뭐 정보 저는 뭐 그냥 계시로 다 합니다. 근데 이제 당회에서 안 된다 이거 노정선이 하면 또 뭐 설교 하면 딱 하면 그 전날 전화가 그럼 취소됐죠. 심지어는 연세대학교 제가 연세대학교의 명예교수인데 명예교수 되기 전에 현직 교수일 때 연세대학교에 설교를 한다고 신문에 나요. 이렇게 월요일 날. 그랬는데 설교하려고 주머니에 원고 챙기고 나가려고 그러면
젊은 교목이 막 뛰어옵니다. 발 빠르게 노루발처럼 빨라요. 막 뛰어옵니다. 그럼 내가 그 교목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 설교 취소됐지? 그럼 교수님 정보가 빠르네요. 어떻게 하세요? 당신 발만 보면 내가 알아. 왜 발이 빨라? 목사님 설교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게 제가 몸담고 명예교수가 된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가 뭐 언더우든지 뭐 어퍼우든지 이 사람이 와서 셌다는 거 아니에요. 아픈 셀란지 병이나 안 셀란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셌때는 기독교 학교인데 설교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교회에서 한다니까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나리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박형규 목사님 배를 때려가지고 취장이 터지고 이런 교회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나갈 때 제가 배를 잘 방어하고 나가야 된다. 내장이 터질 확률이 있는 교회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세계의 지금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왜 3, 4월에 이렇게 전쟁이 터지냐고 난리법석을 하고 막 긴장하고 했느냐. 그러니까 BBC가 저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냐. 그리고 제가 지금 전쟁이 난다고 피난 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전쟁이 난다고 그래서 쌀 많이 사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또 불란서 왕서 전에 어떻게 됐냐. 물을 좀 사놔야 된다는 사람들은 간혹 이 강남에 있다. 이 싸이가 있는 강남에서는 좀 물 사는 사람이 있었대요. 싸이라는 게 정신병이라는 말의 영어죠. 아시죠? 강남에 가면 약간 정신병 걸린 사람이 많다. 제일교회는 강남으로 건너가기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저기로 가면 강남이에요. 싸이가 오늘 뉴스가 하버드 대학에 가서도 한번 춤춘다 이런데 이제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일본, 미국 경제 나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돈을 확 찍어버리게 국제사회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현대자동차 많이 팔고 무슨 컴퓨터 기기 아무리 많이 팔아도 우리는 그냥 밀려나게끔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답은 이 토지개혁을 하는 그런 혁명을 일으켰던 북한의 기독교인들하고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단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남한의 기독교인들과 북한의 토지개혁을 해서 토지혁명을 해서 소작인들을 위한 사회가 돼야 된다. 골고루 나누어 먹는 사회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이 살아왔던 그 북한과 남한의 제일교회 교인들이 단결을 해야 돼요. 손을 잡고 같이 하면 힘이 좀 세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7천만이 단결해야 돼요. 그래서 안철수 같은 사람이 잘 쓰는 융합을 해야 됩니다. 경제도 단결하고 금융도 단결하고 우라늄도 단결해야 돼요. 핵도 남북한이 단결해야 됩니다. 북한에 핵 있다고 자꾸 그걸 없애려고 그러는 게 없어집니까? 절대로 안 없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절대로 안 없어요. 왜 안 없애냐?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의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텔레비전 남한의 KBS 이런 거 다 그냥 실시간으로 그 높은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국방위원장 그러면 매일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직접 팀으로 일하는 사람 매일 보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좀 잘 찍어주세요. 찰칵 소리가 나네. 예. 근데 카다피가 죽었죠? 후세인이 죽었거든. 근데 카다피 후세인이 왜 죽었느냐? 차우체스크 죽고요. 이북 사람들은 항상 세 사람 죽은 얘기를 해요. 카다피하고 후세인이 왜 죽었죠? 대량 살상 무기를 숨겨놓고 있다. 그래서 막 압박을 가하니까 후세인이 어느 정도 후퇴를 해가지고 와서 봐라. 대량 살상 무기 우리 없다. 그러고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없는 게 확실하니까 후세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었으면 이라크 침공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카다피인데 사실은 카다피는 전 아프리카 민족의 회장을 할 정도로 아프리카의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왜? 아프리카는 유럽이 와서 다 식민지로 수탈하게 하고 죽이고
그 나미비아 같은 데 제가 가봤는데요. 80%를 죽여버렸어요. 참 독일 사람들은 참 훌륭합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독일은요. 가서 나미비아 사람을 10명 중에 8명을 죽이는 이런 신앙의 구조를 가진 게 독일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독일에 유학을 갔다 와야지 기장에서는 좀 목에 힘주잖아요. 그렇죠? 뭐 튜빙겐 이런 데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근데 독일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10명 중에 80%의 아프리카 사람을 죽이는 신앙의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저항하는 세력들을 다 묶어서 회장을 한 사람이 카다피예요. 카다피. 예, 깡패가 아니라고요. 근데 카다피를 계속해서 누르니까 너 대량 살상 무기 만들지, 핵 프로그램 있지. 그러니까 카다피가 그만 약간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봐라. 와서 너희들이 봐라. 우리가 무슨 핵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 들어보니까 뭐 엉터리 미사일도 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다 가져가는 거야. 핵 물질인 거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 죽인 거예요. 그 후세인과 카다피가 죽인 순서를 북한이 딱 관찰해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인도주의적으로 못 준다. 경제 지원한다. 그래서 그리고 비핵화해라. 약속만 해라. 그러면은 와서 이제 경제 지원 슬슬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죽인다 이거예요. 그걸 하는데 왜 핵무기를 폐기하겠어요? 보여주는 건 잘 보여줘. 이북 사람들이 그건 또 그 해커는 컴퓨터 도둑질하는 해커가 아니고 미국에서 핵폭탄 제일 많이 만든 물리학자 이름이 해커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름도 잘못 짓는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해커가 뭐예요? 그 해커라는 사람이 로스알라모스 그 네바다 근처에서 핵폭탄을 제일 만드는 공장이 거기에 디렉터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은 그 사람 오라는 거예요. 와서 자 우리 우라늄 농축 기계 돌아가는 거 봐라. 다 보여주잖아요. 해커한테. 그러니까 해커가 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봤더니 1000개의 기계가 돌아가는데 그 기계는 최신형 기계다 이거예요. 그런 구닥다리 엉터리로 막 깡통 두들겨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본 기계 중에는 최신형 우라늄 농축 기계가 돌아간다.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이 쓰는 전술입니다. 이게 북한 사람들은 만만치 않아요. 우습게 알았더니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왜 핵을 없애겠어요? 없애지도 않고 비핵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김일성이 비핵화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거는 그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핵무기를 없애려면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의 핵무기를 먼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싹 다 없애고 북한이 싹 보니까 아무도 없지. 그러면 없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북미 협약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다 없앨 테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그 다음 단계를 없앤다. 이렇게 쓰면 북미 협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뭘로 받았죠? Nuclear Free World. 이 세상에 핵을 없애야 된다. 전 세계가 박수 맞히고 이 노벨위원회가 좀 멍텅구리 위원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노벨위원회가 평화상을 줬더니 딱 받고 나서 자기네 핵무기를 없애긴 뭘 없애요? 안 없앤 거예요. 거기다가 핵실험까지 또 추가로 6번이나 했어요. 이런 훌륭한. 그리고 핵무기가 확산되면 안 되고 핵실험을 더 하면 안 된다. 소위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라는 거 다 해놓고 핵무기를 왜 자꾸 실험하느냐? 북한이 3차 실험했어? 너는 악마다. 막 이러고. 그러고 미국은 오바마가 6번을 실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범죄한 인간이지 사실은요. 자, 이거에 우리가 속아 넘는 거예요. 이 훌륭한 사람과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야바위 게임을, 이 마술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딱 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 결론은 기다려 보겠습니다만. 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그 결론 부분을 얘기하면 남북한이 지금 해야 될 건 단결을 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단결하지 않으면 일본이 또 쳐들어와서 착 죽입니다.
일본 핵무기 3,000개 만드는데 3개월이면 된다, 이런 이론도 있지만 저는 뭐 3개월까지는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거고, 그러나 당장 핵무기 만들려고 그러면 딱 만들 게 지금 돼 있어요. 그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3년 전에 일본에 가서 전 일본 노동조합 총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서 만나는데 그 사람이 반전 반핵 운동도 동시에 그 노조가 그거 하잖아요. 그분이 얘기가 일본은 30kg의 플루토늄을 이미 90% 이상 농축해 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즉각 30kg짜리 핵폭탄 만들 수 있다, 그겁니다. 예. 그냥 다 부속품 만들어 놓고 다 해놓고 딱 조립만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일본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본을 믿을 수 있어요? 일본은 아주 기술적으로 잘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고종 죽였지, 명성황후 뭐 시해 살해했지, 다 보시잖아요. 아베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전쟁 범죄를 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러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언제 침략했느냐, 이게 아베 수상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침략이라고 그러지 우리 개념으로는 침략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일본이 핵무장하는 거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죠. 우리가 가서 일본, 제가 후쿠시마도 가서 연구도 하고 뭐 논문도 쓰고 뭐 발명 특허까지 하나 올려놓고 그랬습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일본이 핵 발전소가 뭐 52개인가가 돌아가고 있는데 막을 길이 없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를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선교사들이 계속 와서 어떻게 세뇌를 시켜놨냐 하면은 비폭력으로 나가야 된다, 니네들은. 응? 비폭력이 좋은 거다, 이렇게 비폭력 세뇌를 딱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장병기 목사가 폭력 사용을 못하게 걸린 거예요, 그 신앙에. 그래서 KSCF가 폭력을 쓴다, 안 된다. 니네들은 비폭력이다, 이렇게 자꾸 교육을 시키실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비폭력 기독교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저항이 좋은 거다, 이렇게 교육. 그건 누가 시켰냐? 주로 백인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백인 선교사를 보낸 뉴저지에 가보면은 수소폭탄도 있고 다 있다 이거예요. 수소폭탄, 핵폭탄은 어디서 맺는 거예요? 그 프린스턴 대학교 뭐 이런 데서 한 게, 거기 있는 신학교 사람, 선교사 마포삼열 영등포 삼열 그냥 신촌 삼열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너희들은 비폭력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는데 그 세뇌를 그대로 받았다. 근데 제가 그래서 성경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책은 그것만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제가 제일 첫 장에 썼습니다. 뭐 보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칼로 망한다. 그것만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칼 쓰는 사람 칼로 망한다 그랬지. 베드로가 말고에 뭐 귀를 자르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왜 칼을 쓰느냐 이랬다. 참아라 그랬다. 그거는 그 누가복음 22장 49절 이하 쪽에 있는 거, 참아라, 칼로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 부분이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시기 조금 전에 누가복음 22장 36절 한 10절 앞으로 건너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칼이 없어? 제자 12명한테 네가 칼이 없어? 그거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칼을 챙겨라. 구원 받을 사람 한 명 나타났어. 그러니까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그 말씀이 22장 36절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22장 36절을 기억해야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칼 2자루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이 그것이면 족하다. 여기 구원받을 사람이 확실하네. 족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2자루면 족하다. 그러면 사람은 12명인데 칼 2자루로 족하다고 얘기하신 거는
그럼 10자루가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랬냐? 근데 10명의 제자 가운데는 이미 칼을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칼 가지고 다녔죠? 베드로, 이 야만적인 베드로. 예? 야만 아니에요?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우르의 아들 요한이라고 나와요. 요한. 우레에 왜 우레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우레라고 하는 거는 땅 벙 쳐서 죽이는 게 우레 아니에요. 그래서 공수 특전단, 요즘 말하면 특전단이 우레입니다. 역사적으로요. 썬더, 썬더버드, 이게 전부 우레가 특전단.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 팔아먹은 유다. 유다 이름이 뭐죠? 이스카리오트. 이스카리오트의 맨 앞에 I자 빼고 끝에 T자 빼면 시카리입니다. 시카리. 뭐가 시카리죠? 시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카리오트 유다는 그 당시에는 자객단이 있었죠. 그래서 암살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의열단이죠. 이 시칼 가지고 다니는 자객단이 있었어요. 그냥 자객단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흐리멍텅하거든요. 뭐 각 자객으로 좀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카리오트 유다가 너는 은 몇 냥보다도 못한 인간이니까 넘겨버리자. 그런 이제 그룹이었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저는 그 12명 중에 칼 2자루면 예수님께서 족하다 하신 말씀은 나머지 10명은 칼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이론도요, 지구상 2000년 중에 노정선밖에 얘기 안 하는 중요한 이론이니까 좀 잘 찍어 놓으세요. 그러니까는 칼이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서 뭐 연세대학교에 좀 복잡해 가지고 뭐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문을 달라고 그래서 그 요엘서 3장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라고 그거를 내가 택한다고 그랬더니 그 연세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하고서 어우 교수님, 그게 요엘서가 아니죠. 미가서죠. 그리고 미가서에 어디 칼을 쳐서 보습이를 만들려고 그랬죠.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연세대학 현직 교수가 나를 감히 도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는 100점 만점에 빵점입니다. 왜 빵점이냐? 미가서에 보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려고 그랬죠. 네? 맞죠? 맞아요. 4장. 예. 근데 그것만 기억하니까 50점이에요. 50점. 100점 만점에 나머지 50점은 요엘서에 보면 그걸 그대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너는 이름도 없고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를 장군으로 세워줄 테니까 나가서 싸우면 여호와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게 요엘서입니다. 근데 요엘이 선배예요. 한참 선배예요. 그래서 후대의 미가가 이제 표절을 하면서 단어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표절이라는 건 너무 잔인하지만 미가서도 옳은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어떤 역사적인 시점에서 어떻게 생존권과 인권을 지킬 거냐라고 하는 거를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반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의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요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6절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46절 이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남북한이 단결하면 되는 거예요. 우라늄 남북한이 협력하면 되는 겁니다. 핵 남북한이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협력해야 돼. 그래야 일본이 독도를 뺏으러 올 때 독도를 함께 공동 군사 작전을 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독도를 일본이 자기 땅이다. 우리 남한이 암만 비판하고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좀 경찰도 몇십 명 갖다 놓고 지키는 것 같죠. 만약 일본이 핵무기 딱 만들어서 핵으로 때리겠다. 물러가. 그리고 거기 뭐 비행기로 폭격 좀 하고 그러면은 우리 공군이 나와서 방어할 수 있어요? 그거 다 실험해 봤다는 거예요. 공군에서. 독도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공군과 일본 공군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일본이 이길 확률이 70%인가 되다는 거예요. 왜냐? 일본 비행기는 와서 2시간 반 이상 거기서 전투를 비행기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비행기는 거기 갔다가 휘발유가 금방 떨어지면 다시 대구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우리는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공군은 그냥 5분만 쏴도 일본 비행기를 다 격추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하고서 핵으로 너 더 독도를 너희가 경찰을 배치하면 그냥 서울을 폭격한다 그러고 덤벼들면 우리는 핵이 제로 아닙니까? 제로예요. 왜 제로냐? 선교사들이 와서 너는 핵도 가지 말아라. 비폭력으로 나가야 된다. 예수님은 부자양했다. 예수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다. 요것만 딱 교육을 받아 나가지고 이렇게 나간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신병을 고쳐야 돼요. 우리 신앙을 많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독도 방어는 남북한 공동 군대를 하나 조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 군사 공동 작전, 이번에 키 리졸브 같은 거를 북한하고 남한 군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하고 북한이 키 리졸브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남북한이 독도를 공동 방어하는 훈련을 거기 가서 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박근혜 선생님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평화 프로세스 해서 오바마하고 협정한다는 거 보니까는 일본, 미국, 한국 공동 방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잘 안 보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북한이 공동 군사 방어 체제를 해야 된다. 그게 제 대안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그걸 하실 수 있겠는지 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갔다 오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시건방춤을 추면 안 되죠. 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파라다임을 바꿔줘야 돼요. 경제도 개성공단 얼마나 좋습니까? 이북 사람이 다 뭐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5만 4천 명이 직장을 가지고 그래도 110만 원씩 벌어가면은 딸린 가족이 4명 5명 있으면은 5만 명이 20만 명이 거기서 벌어오는 걸로 배불리 먹고, 또 남한의 사람이 15,000명이 걸리기 딸려 있고 밑에 딸려 있는 조그만 그 제조업체가 5,80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 전부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냥 파산되는 거예요. 지금 자살하는 사람이 안 나온 게 신기할 정도예요. 제가 그 북한에 기업하시는 분들 단체 사람들을 하고 이따금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이혼 안 당한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남 부인이 내쫓지 않아서 그냥 다행히 붙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됐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구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그 개성을 20배로 늘려야 된다. 결론적으로 원래 정주영 씨가 받은 게 2천만 평인데 지금 100만 평이니까 20배로 늘리면은 이북 사람 1,000만 명이 우리가 주는 봉급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존심도 키워주고 그냥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라 당신네들도 경영자로 같이 참여하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지금 개성에서 우리가 피고용자로만 대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할 때 이북의 노동자들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그래요. 이물출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문제는 잘 풀릴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북쪽 사람들하고 개성에서 단결하고 해주공단 만들고 이렇게 몇 개만 한 5개만 확장시켜 놓으면 남북한이 전쟁할 이유가 없어지고 버퍼존이 생기니까. 그리고 핵 문제도 남북한이 공동 협력하자. 김대중 선생 때 이미 북한의 핵기술자를 누가 훈련시켰는지 아세요? 대전에 있는 대덕단지에 데려다가 훈련을 시킨 사람들입니다. 이미 김대중 선생님 때 남북한이 핵 공동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북을 폭격한다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뭐가 나오죠? 3,500만 명이 죽는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그건 해병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3,500. 여기도 뭐 해병대 군목하시던 분이 오늘 기도를 하셨는데, 해병대 사람들, 군인들, 제대 군인들 물어보면 3,500만 명 죽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요. 자, 그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